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65% 상승해서 218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1% 상승해서 759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도 2200포인트를 넘어서자마자 증시가 줄곧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2100포인트 이하로도 내려갔었죠. 그런데 어느새 증시가 이렇게 2100포인트 근처까지 다가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다시금 2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2.61%나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55,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지난번과 다르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 이렇게 모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동성 자금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반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3위인 마이크론 기업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오늘부터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3차 추경 예산이 약 35조인데 오늘부터 약 75%인 26조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에요. 그렇다 보니 3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점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중국 상해지수거든요. 그런데 우측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거래일 만에 종합지수가 10% 정도 급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중국 상해지수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확진자 수가 크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그 때문에 각국에서 이동 제한이라든지 경제 재개, 이런 활동들을 펼치면서 경기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보름 전만 하더라도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론과 잠깐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론이 충돌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론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팽팽하던가 오히려 긍정론이 조금 더 많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 5만 명까지도 하루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정론보다 긍정론 쪽에 힘이 실려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보다는 경기 회복과 유동성 자금,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를 하는 순간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실적이 나오는 순간 단기간의 시세 차익과 함께 매도 세력들이 더 많아지면서 주가가 일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의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나오는 순간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번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비교적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두 주체 모두 순매수가 들어왔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래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달 동안 이 정도 물량으로 순매수했던 기록은 없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금융투자부터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두 순매수세로 전환되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수급을 살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6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업계에서 예상하는 2분기 매출액은 약 51조 1,400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조 4,7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관에서 6조 8천억에서 7조 가까이도 실적 전망치를 올렸죠. 그리고 몇몇 기관에서는 7조 이상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가장 큰 관심사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도 컸지만 글로벌 디램 가격이 1월 이후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고,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을 했지만 반대로 언택트, 비대면 수요가 뒷받침을 하면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디램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정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고정가가 현물가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추후에 고정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행성이 과거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소매 거래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기업 간의 거래가 더 활발해졌기 때문에 선행성이 과거만큼 뚜렷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램 현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거 지표를 대상으로 현물가 가격이 떨어지면 고정가 가격도 떨어진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은 과거적인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순히 참고 자료 정도만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국 소비 제조와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2달 전에 양회가 종료되고 나서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6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6대 경기 부양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 시장 및 정부 혁신,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점은 내수 확대,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2달 전에 양회가 종료되고 나서도 중국 내수를 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지난달에 발표된 6대 경기 부양 정책의 한 가지로 내수 확대가 또 포함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한한령 해제와 중국 소비 제조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 기대감과 중국 내수 확대,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관련된 종목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6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단 말이죠. 화장품 기업인데 한한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여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 제닉, 이런 다른 화장품 업체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 사드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기업만큼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사업이 OEM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접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기보다는 제조 의뢰가 들어오면 이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중국, 많은 지역에 OEM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유명한 중국 브랜드 화장품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게 화장품 생산 의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드 사태로 인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ODM, OEM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잘 나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다 보면 분명히 중국 내의 소비재 쪽에서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다 보면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중국 내의 ODM, OEM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감이 또 남아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한,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외에 한국콜마 홀딩스도 있죠.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게임주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웹젠이라는 종목에서 전민기적2, 게임 이름이거든요.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획득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판호 발급이 뭐냐면 한마디로 서비스 발급이에요. 그래서 이 판호 발급이 없으면 중국 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판호 발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분기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단 한 곳도 판호 발급을 받았던 기업이 없는데 이번에 약 3년 만에 웹젠이 중국 판호 발급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도 있고 게임, 그리고 엔터주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 국내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올 1분기에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가 약 1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여기 아래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4조 원이 시장 규모였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12조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진출한다는 것은 게임주에게도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한령이 언제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고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런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죠. 업계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여기 보시는 대로 매출은 51조, 영업이익은 약 6조 4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측보다 잘 나온 만큼 삼성전자도 조금은 기대되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큼은 장기적으로 6만원 이상 반드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만큼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부여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